안녕하십니까. 안세 해결만의 매표 박영회사입니다. 오늘 제 511강은요. 은퇴 후 집에 놀아도 되는데 단독 개인 사업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 직장에서 하던 일을 이제 자꾸 조금 이제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럴 때 혼자 하기에 실력과 지식이나 자금이 부족한 여러 친구들이나 친지들 불러가지고 공동사업 잘못하면 쪼개집니다. 실행 방법에 대한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데 그냥 대별하면 이제 그냥 공동사업자라 할지라도 급여를 주고 그냥 근로공제를 하면 자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되고 진짜 공동사업이면 어떤 이익에 대해서 서로 배분을 한 비율대로 그대로 이제 배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공동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공동 특히 최대 지불자 한 명으로 그냥 본다. 이렇게 한 명으로 보면 소득이 아무래도 다단계 부진세율 해서 높은 세율 적용받겠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걸 한번 세분화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제행전을 2월 9일자 표지에 제가 이렇게 잘 쓴 거니까 찰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먼저 제일 앞에 볼 게 이제 개인이 단독 사업을 한다. 뭐 이거 가장 선호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취미대로 자기 그냥 은퇴 후에 이제 좀 해보는 것이죠. 총 매출에서 그냥 원가나 비용을 빼면 1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다당계 부진세를 이제 1년 단위로 그냥 무조건 전액을 적용받으니까 아무래도 높은 세금이 나오게 된다. 물론 이제 매출이 뭐 많으면 그렇지만 매출이 적고 소득도 적으면 높은 세금이라 봤자 그냥 단독으로 계산하려 뿐이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은퇴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자녀들하고 지분을 섞어서 법인의 사업을 한다. 법인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 이럴 때는 이제 법인이면 아까 개인에서는 대표자 자기의 활동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묻어가지만 이 법인이 단독 법인으로 차리면 법인의 총수익에서 비용을 뺀 다음에 또 대표자 본인, 오너 본인의 활동급여도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억까지 11%고 2억 초과부터 22%가 되는 것이니까 그 소득이 블로킹이 되는 것이죠. 자기 종합소득도 원가로 공제된 나머지 차익이 있으면 그때 법인이익이 된다 해서 법인이익 두 단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법인의 이익은 또 2억까지는 11%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과거로 종합소득세 30-40%가 적용될 게 11%로 그냥 일단 이연시키고 나중에 어떻게 배당이 될 때 그때 과세하는 것이 바로 법인의 장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 중에서 두 명이 공동사업을 50%를 한다고 하면 총 매출에서 원가를 뺀 다음에 그 나머지 종합소득 순이익을 두 명으로 나눠가지고 1인당 소득에 대한 다당계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두 개로 낮은 세율이 다 같이 적용되니까 그래도 좀 낮은 세금이 나올 수가 있다. 1인 단독 사업보다는. 그 다음 가족 공동 사업을 한다. 총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뺀 다음에 이거를 가족 지분비로 쭉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족 공동 개인 사업은 그냥 한 명의 종합소득으로 이 중에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 중에서 최대 지분자 한 명의 달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가족 공동 사업은 그래서 그냥 법인으로 차라리 하면 몰라도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은 실질로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유리한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근로공동사업. 이것은 이제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친구나 친지가 한 명이, 여러 명이 나는 그냥 조금씩 월급만 줘라. 그냥 그렇게 해서 근로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연말에 가서 보너스를 좀 특별히 달라.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총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 그 한 명 내지 여러 명의 근로소득을 또 원가로 빼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그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오너의 종합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세금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로자로 반영된 자기 친구들이나 친지에 대해서 각자 근로소득 공제라는 그냥 계략적 공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원가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종합소득세에서 실비용 차감되는 것보다 근로소득 공제로 차감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몇 명이 근로소득으로 만족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남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다음 출자 공동사업. 이건 이제 실제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자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가 비용에서 출자자 2명 다의 인건비는 빼지 않고 나머지 순이익에서 출자 한 명에 대한 배당 소득을 빼주고 따로 종합소득 계산하고 자기의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계산하고 이건 이제 아까 그 2명의 공동사업 비슷한데 출자 공동사업은 이제 약간 비율이 다를 때나 이럴 때는 약간 나누는 게 아니라 빼서 미리미리 이제 금액을 배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수공동사업, 다수공동사업은 이제 연합된 컨소시엄 n분위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총 매출에서 원가나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사업자 수 여러 명으로 나눈 다음에 1인당 각 1인당에 그럼 이제 여러 명으로 어떤 소득을 나누면 여러 명으로 나누면 한 명으로 했을 때는 이제 다당의 누진세를 높은 걸로 봤는데 한 명으로 나누면 다 여기에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1인당 종합소득에 세금이 낮게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도 이제 다수를 다시 나중에 곱해도 아주 작아지는 세금이 나올 수가 있다. 실질로 다수공동사업인데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이럴 때는. 명의공동사업. 이제 공동사업인데 실제는 한 명이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을 때는 이거는 원가 비용을 뺀 나머지 실질 한 명의 종합소득 총액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 분산된 명의자들은 실질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상 그 인정하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인데 실질을 따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분산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할 때 출자 비율, 역할을 명시해서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해야만 분쟁 없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총 거래액에 대해서 단일사업자로서 기장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총 거래액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들의 결집된 파워의 매출이 크기 때문에 대단히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동업자들을 근로소득을 치면은 근로소득공제 등의 절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부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단위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총 부담을 줄이고 급여 근로소득자 처리할 수가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라. 어떤 사람은 정말 약간의 고정급여에다가 그 연말 보너스를 받기를 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끝까지 다 계산해봐서 다 주고 나서 남는 소득을 나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풀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일부는 근로자, 일부는 종합소득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형태를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터놓고 얘기하면 꼭 공동사업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게 명확한 계약에 의해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실력으로 안 되는 거를 여러분을 모아서 할 때 좀 더 명확한 계약서를 짜면은 동업이 꼭 깨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주식회사나 지분이 분산된 회사가 다 일종의 동업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좋은 약속대로 하면 되는데 대주주가 이제 전행을 하면 그때는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사회계법인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